어느덧 이제 9월이 시작돼서 감성돔 낚시 시즌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이동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긱스코리아 대표 이승규입니다. 어느덧 이제 9월이 시작돼서 감성돔 낚시 시즌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감성돔 소식이 들려오고 많은 낚시인들이 감성돔 낚시를 하시게 되죠. 초가을철은 아무래도 잡어가 많고 또 씨알은 좀 잘고 마리수는 많고 이것도 내만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또 함께 포함이 되죠. 이번 시간에는 가을철 그리고 초가을철 9월에서 보통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가 되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실 때 적절한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낚시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장비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낚시에 직접 사용을 하는 낚싯대와 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 가을철 감성돔은 주로 주 씨알이 25에서 35cm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씨알입니다. 사실 이런 씨알들은 너무 굵은 낚싯대를 쓰실 필요는 없죠. 보통 가장 많이 쓰시는 게 1호대인데 1호대 정도면 초심자분들은 무난하고 또 어느 정도 낚시를 하신 중급자분들도 1호대를 주로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제 낚싯대가 0.6호대도 있고 0.8호대도 있고 1호대도 있는 이게 이제 감성돔의 주 사용 낚싯대 호수인데, 이 경우에 이제 보통 06, 08까지는 안 쓰셔도 1호대로도 제압이 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고 나면 이제 06대도 써보시고 08대도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릴이 있어야 되겠죠. 릴이 있으면, 릴을 주로 쓰는 호수는 2000번에서 3000번 사이 릴을 많이 씁니다. 회사마다 이 2000번, 3000번 기준이 좀 다른데 릴 번호로 또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건사량, 원줄이 감기는 건사량을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을에는 2.5원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플로팅, 물에 뜨는 원줄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원줄이 150m 정도 감기는 원줄이면 됩니다. 사실은 150m를 다 풀어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원줄 서풀에 딱 끝까지 감기는 양이 150m이기 때문에 원투를 하시거나 투척을 하시는 경우에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빠질 수 있는 그 이제 양이 2.5, 150m 정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을에 이 원줄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처음에 초심자 시기에는 2.5가 적정하고 조금 자신이 없고 채비가 터질까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3호까지 사용을 하셔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1호 낚싯대에 2000번에서 3000번 릴, 그리고 원줄은 2호에서 3호 사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2.5 원줄이 150m 감기는 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감성돔 낚시의 주 장비 준비는 끝이 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성돔 낚시의 원줄과 목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감성돔은 특성이 씨알이 25에서 35cm급이 주종이기 때문에 너무 굵은 원줄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굵은 목줄을 사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적정한 원줄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5 원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플로팅사가 되어야 됩니다. 찌낚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신찌가 조류를 타고 흘러가면서 입질을 받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 뒤에 원줄이 싱킹이나 셈이나 깔아앉는 원줄을 사용하게 되면 구멍찌가 저항이 걸려서 잘 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반드시 플로팅 원줄, 수면에 뜨는 원줄을 사용해 주셔야 어신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상어가 있는 쪽을 찾아가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목줄입니다. 목줄은 뭐 0.85부터 0.65도 있죠. 5호, 뭐 10호까지도 있고 상당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대상의 크기 따라 그 목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감성돔 낚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목줄은 1.2에서 2호 정도까지가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위도 있고 그 아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호수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줄과 목줄의 밸런스도 중요하고, 그리고 목줄의 성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줄은
물에 떠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목줄은 나일론사도 있고 카본사가 있는데 카본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나일론사는 인장력은 좋고 부드럽지만 강도가 좀 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카본사는 인장력은 조금 약하지만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감성돔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암초 사이를 주로 누비고 다니고 센조류에서 다니고 뭐 조개나 이런 폐각류가 많은 부분에 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본사는 그런 경우에 조금 스치더라도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카본사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주로 초가을에 많이 사용하는 카본사의 목줄 호수는 1.2에서 1.5, 1.7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큰 감성돔은 뭐 잘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주로 1.2에서 1.5를 쓰게 되죠. 원줄과 목줄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줄과 목줄이 바닥에 걸렸을 때나 아니면 대상어가 물었을 때 서로 견디는 밸런스가 좋아야 원줄과 목줄이 쉽게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5에는 1.5 목줄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2호 정도에는 1.2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초심자시기나 조금 위에 그런 시기에도 2.5에 1.5 정도를 쓰면 제일 무난합니다. 감성돔은 생각보다 그래 줄을 타는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줄과 목줄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효율적인 채비가 되고 감성돔 낚시에 적합한 목줄과 원줄 선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초가을철 감성돔 낚시의 적정한 어신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을은 주로 내만권에서 낚시가 형성이 되고 수심이 그래 깊지 않은 보통 5, 6m, 깊어봤자 7, 8m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고부력의 어신지는 그리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쓰는 호수는 3비에서 5비 정도입니다. 조금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 뭐 08도 쓰고 1호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수심대가 3에서 4m, 5m 그리고 약한 조류, 얕은 수심이기 때문에 너무 고부력의 어신지를 쓰면 사실은 조류를 더 잘 타지 못하고 둔탁하게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가벼우면서도 자연스러운 놀림을 가지는 3비에서 5비지가 적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비에서 5비 정도면 무난하고, 당연히 수중지도 3비에서 5비를 써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가을 감성돔은 활성도도 좀 높고 그리고 부상력도 좋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잘 놀아주는 가벼운 채비로 자주 견제해 주시고 낚시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어신지의 형태는 상부 팽창, 하부 팽창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을철은 역삼각형, 상부가 뾰족하고 하부가 날렵한 그런 형태나 아니면 계란 형태, 아니면 하부 팽창형, 하부 팽창형은 밑이 동그랗고 크고 위는 좁은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입수 저항이 적고 예민한 그런 어신지를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수중지는 빠르게 하강하고 입수 저항이 적은 그런 삼각형 형태의 수중지보다는 계란형이나 하부 팽창형이 돼서 수중에서 조류를 잘 받고 잘 놀아주는 그런 형태가 좋습니다. 겨울에는 순강 수중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가을 감성돔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약하고 수중녀가 많은 내만권에서 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고부력의 어신지보다는 저부력으로 사용을 하시고, 순강 수중보다는 부드럽게 잘 놀아주는 수중지를 사용하셔서 움직임을 많이 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런 수중지와 어신지를 잘 선정을 하셔서 채비를 하시면 수중지와 어신지 채비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바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낚싯바늘은 낚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낚시바늘이 안 맞으면 대상어가 입질을 하더라도 빠지기도 쉽고 부러지기도 쉽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바늘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을 감성돔은 활성도가 상당히 좋고 부상력도 좋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돔 바늘이 보통 많이 쓰시는 게 1호, 2호, 3호, 4호, 5호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가을철에는 감성돔들이 입질을 해도 아주 과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떠서도 하고. 그래서 이걸 바늘을 1, 2호처럼 너무 작게 쓰면 쉽게 삼키게 됩니다. 삼켜버리면 또 이게 빼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좀 작은 1, 2호보다는 3, 4호 정도 바늘을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걸림도 잘 되게 되고 바늘 빼내기도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뭔가 하면 가을철에는 이 잡어가 너무 많죠. 전갱이, 뭐 고등어, 뽀고 이런 다양한 고기들이 잡어가 많기 때문에 바늘을 너무 작은 걸 사용하게 되면 삼켜버리고 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보고는 뭐 잘못하면 이제 쉽게 잘려버리면 또 다시 채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조금 큰 바늘을 쓰시는 게 좋고, 추가적으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굵은 이 볼락 바늘을 자주 씁니다. 보통 호수로는 9호 내지 10호 정도 좀 크게 사용하는 거죠. 볼락 바늘은 끝이 상당히 날카롭고 빗질을 했을 경우에도 바늘 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빼내기가 쉽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챔질 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볼락 바늘 좀 굵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늘면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굵은 형태의 볼락 바늘을 쓰시면 챔질 효과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늘은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로 봉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 봉돌, 여유부력에 대한 봉돌을 목줄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봉돌을 어느 정도 호수를 쓰셔야 되는가 하면 G2에서 보통 B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찌는 이제 1호찌가 2위까지도 여유부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2위까지 준비하셔도 괜찮겠죠. 그렇게 준비하셔서 여유부력을 좀 죽여주시는 목줄 부분의 중간 정도의 봉돌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을 감성돔은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아래쪽에 봉돌을 달아주시는 것보다는 중간 부분 정도에 달아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부상력도 좋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유부력치만큼의 봉돌을 목줄 중간에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하시다가 바닥에서 고기가 입질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조금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봉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납봉돌보다는 고무봉돌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무봉돌은 연납 소재이기 때문에 첫째 부드러워서 손으로 쉽게 눌리기도 좋고, 외면이 고무 코팅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도 좋은 이점이 있고, 또한 이거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열어서 다시 넣으시면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무봉돌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 고무봉돌의 장점은 이 목줄에 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도 좀 자유로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목줄 상하로 이동을 할 때 목줄이 손상이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봉돌 대신 고무봉돌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고무봉돌로 부력 조절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는 밑밥과 미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특히 초가을은 잡어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잡어를 얼마만큼 잘 피하고 잘 대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조과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밑밥의 성분입니다. 밑밥에 어분 계열, 이 물고기 가루 같은 걸 이제 말려서 갈아서 하는 파우더가 있고, 곡물을 말려서 갈아서 하는 파우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분 계열의 밑밥을 사용하시면 잡어의 성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안 그래도 가을에는 잡어가 너무 많은데 어분 성분의 밑밥을 사용하시면 그날의 낚시를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분보다는 곡물 성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비율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하시는가 하면 크릴 하나 정도의 이 곡물 파우더 2개 정도, 곡물이 주 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릴도 처음부터 넣으시지 마시고 그날의 잡어 활성도를 보고 곡물 성분을 먼저 해서 밑밥을 줘보시고 잡어가 많이 덤비는지 안 덤비는지 그 상황에 따라 크릴을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크릴이 기본으로 있고 지렁이 종류도 있고, 그리고 옥수수도 있고, 게도 사용을 하고, 요즘은 이제 경단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잡어가 없으면 뭐 크릴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잡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대체 미끼를 2~3가지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기본은 크릴, 그 다음으로는 옥수수, 그 다음에 경단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단이나 옥수수는 크릴 다음으로 잡고기가 많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미끼가 되기 때문에 항상
대체 미끼를 준비해 가셨다가 잡어가 많으면 대체 미끼를 사용하시고, 처음에 낚시를 해서 크릴을 끼웠는데 크릴에 입질이 오고 아무 잡어 반응이 없으면 계속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항상 미끼는 이렇게 대체 미끼를 잘 준비해 가셔서 밑밥과 미끼를 효율적으로, 밑밥은 곡물로, 미끼는 이제 크릴 사용하다가 잡어가 덤비면 대체 미끼로, 그렇게 해서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초가을철 적합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을철은 주로 특성이 수온이 좀 높고, 보통 높은 데는 27, 8도까지도 올라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내만권에서 주로 형성이 많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합한 포인트는 첫째로는 포말이 많이 일어서 수온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그런 지역이 좋고, 그리고 이제 돌출형 지형도 괜찮습니다. 돌출형 지형에서는 끝쪽이 주로 포말이 많이 일고 파도가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괜찮고, 그 다음에 수중녀가 많은 지역, 계속 부딪히면서 조류 변화가 다양해서 대상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도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수온 자체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홈통 지형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홈통 지형도 수온이 어느 정도 적당한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의 지형을 갖춘 곳에서 가벼운 채비로 자연스럽게 견제를 해주면서 알맞게 밑밥을 투척하시고 조절을 하시면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채비가 다 되었으니까 적정한 물때와 입질 시간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물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다른 때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감성돔의 물때는 11물에서 13물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사리 물때 근처인 6, 7, 8, 9 요 물때도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왜 11물, 12물, 13물이 좋은가 하면 이 11물, 12물, 13물은 주로 물때가 아침이나 저녁에 들물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가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지만 남해안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저녁에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11물, 12물, 13물이 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왕이면 물때에 맞게 낚시를 가시고, 입질 시간대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 저녁에 들물이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아무래도 조항이 좋겠죠. 낚시를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썰물 시간대보다는 덜물 시간대가 아무래도 조가가 좋고 입질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낚시를 가실 때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씩 있으니까 아침 저녁에 이제 덜물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를 잘 보시고 선정을 하셔서 낚시를 가시면 조가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이 사항은 공통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초가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 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포인트 이동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런 질문들이 간혹 들어오시긴 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견해로는 당일 낚시는 가능하면 포인트 이동을 안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참 몇 시간 동안을 밑밥을 줬는데 물고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덜물 포인트인데 덜물 시간대에 고기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날물 시간대에 또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이동을 안 해야 되는 주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밑밥을 계속 뿌려줬기 때문에 포인트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잡어가 설칠 때는 잡어의 성화에 입질을 못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감성돔이 들어오면 잡어는 빠지게 됩니다. 감성돔의 덩치가 기본적인 체구가 있기 때문에 잡어들은 숨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대 하루에 불과 2번, 3번, 어떤 때는 뭐 1번,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그 시간대를 이때까지 힘들게 포인트를 형성해 놨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이게 안 맞는 시계 바늘이 될 수도 있고 조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있는 자리가 뭐 너울이 너무 심하다든지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불가항력적인 변수가 생기셨을 때는 포인트 이동을 하시는 게 좋지만 가능하면 포인트 이동을 안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사항을 차례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낚시를 가실 때 이 사항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이라도 조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